지금부터 2019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 AAT 전형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입학본부 허경아라고 합니다. 네. 경북대학교 수시 지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북대 논술을 저희가 보통 이제 AAT라고 이렇게 부르죠. 가끔 이 AAT가 무슨 뜻인지 이제 묻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카데믹 애프티튜드 테스트 해서 그걸 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학업 적성 시험,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 적성 시험이라고 해석이 되겠는데요. 경기 지역의 일부 대학에서 치르는 뭐 객관식으로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적성시험과는 조금 다르고요. 논술시험에 더 가까운 유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과는 조금 다르지만 AAT라는 경북대만의 논술로 지금은 불리워지고 고유하게 명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자, 먼저 간단히 경북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수시 모집에서 논술 전형에서 모집하는 인원은 825명입니다. 대체로 이제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이 줄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북대는 큰 폭은 아니고 작년보다 31명 정도 감소한 그런 인원입니다. 전체 입학 전형 중에서는 저희가 16.6% 정도를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 경쟁률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학과에 따라서 물론 차이도 있고요. 평균 경쟁률이 한 28대 1 정도 상회한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그 학과에 대한 최저 기준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이제 고3 학생들이 원서를 9월 달에 내고 11월 수능을 치고 나서 이 논술 시험을 치기 때문에요. 사실 지원 당시에는 수능 최저 기준 통과 여부를 지원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 통과율이 평균 한 36.5%에 이렇게 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은 단계별 전형이 아니고 일괄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러는데요. 지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이제 시험에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죠. 한 번 시험으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 점수 70%, 그리고 교과 20%, 그리고 비교과 10%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점수를 이제 저희가 구성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지원자 중에서 논술 성적 순으로 선발하는 것이 바로 경북대 AAT 전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문계열 시험은 국어,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 교과목 이제 통합 문제입니다. 대략 6문제 정도 이제 내외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문제별로 이제 서문항이 2개 내지 3개 정도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형 총점이 이제 500점인데요. 그 중에 논술 점수가 이제 350점을 차지하고, 비교과, 그러니까 출결 및 봉사 점수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한 150점 정도 들어가서 500점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논술 점수 자체는요, 그 350점이 0점에서 35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기본 점수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과 학생의 경우에, 간호학과나 저희 뭐 아동학부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 학과로 이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이제 교차 지원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아실 텐데, 교차 지원으로 내실 때에도 자연계열 시험을 치지 않고 본인이 자신 있는 인문 논술 시험을 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경북대 논술 전형의 하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2019학년도 논술 시험은 저희가 이제 수능 이후에 11월 24일 토요일에 저희가 이제 시험을 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험 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해서 11시 10분까지 100분짜리 시험이죠. 100분간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수험생이 보통 9시까지 입시를 이제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지를 배부하고 주의사항 듣고 이제 시험을 이제 치게 됩니다. 작년까지 인문 논술은 저희가 상격동에 있는 본 캠퍼스에서 계속 시험이 이제 치러졌고요. 올해 이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전형 요소 중에서 논술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과 내신이 반영될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등급 간에 그 위에 1등급, 2등급, 3등급 그렇게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1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또 논술 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 자체가 내신의 불리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지원자 풀입니다. 평균 내신 등급이 한 3, 4등급 이하로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수시에서 논술 시험 기회를 한 번 더 가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교과 영역 같은 경우에 출결이나 봉사활동 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보는 바와 같이 무단결석이 3일 이하, 봉사 점수가 20시간 이상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점수를 기본 점수로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관건이 되는 중요한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논술은 이제 대구 캠퍼스에만 해당되는 전형이에요. 인문계열 학과 중에서 조금 상위 성적을 가지는 것이 경영학부, 경제통상학부가 있는 경상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사범대학 모든학과, 그리고 또 저희 고위공무원직 많이 배출하는 행정학부 같은 경우에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서 상위 3개 합이 이제 6등급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능에서 둘 정도는 이제 나오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다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절대평가인 영어를 일단 수능 최저 기준에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또 탐구 2개 중에 잘한 한 과목만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시보다 훨씬 더 수능 부담이 적은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원할 때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만 계속 이제 응시를 해왔고 큰 시험에 대한 경험이 이제 우리가 다소 적기 때문에요. 재수생들이 다 합류하는 그 본시험에서 일부 영역에 등급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수능 점수보다는 조금 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도 지원 시에 조금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대학 바로 밑에 보시면 사회과학대학, 농생대 농업경제학과 인문계열입니다. 그리고 인문사회자율전공 요 학과들은 3개 합 8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수능에서 3, 3, 2 정도 이렇게 나온다면 수능 최저 통과가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거기 기재되어 있는 문과 학생도 선호하는 간호대학,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학부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 이 학과들은 교차 지원 학과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연계열 학과예요. 그래서 수학 나형에서 2등급을 감산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이제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등급을 감산하더라도 만약에 수학이 수능 최저 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수학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춘다면 그것도 이제 관계가 없겠습니다. 한국사는 모두 4등급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보시면서 수시 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의 전략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인문사회자율전공이라고 여기 이제 저희는 이제 인자전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1학년 때 자율전공으로 있다가 학과가 없이 자율전공으로 있다가 2학년이 될 때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는 이제 그런 모집단입니다. 주로 이 학과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경영이나 행정, 경제, 통상 이렇게 이제 이런 학과들에 가장 많이 지망을 해서 실제로 원하는 대로 또 배정을 이렇게 이제 받고 있는 학과인데요. 자, 이 학과들이 이제 수능 최저가 3개 합이 6이기 때문에 지원하기에 다소 부담이 되는 그런 학생들은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 더 낮은 인문사회 자율전공을 지원을 해서 2학년 때 원하는 학과로 진학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것이 이제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그 예시를 제가 요 같은 등급을 가진 학생들이 두 학과를 지원할 때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볼게요. 자, 이 학생이 이제 4323 이제 국영수탐 이렇게 해서 이제 받은 학생이에요. 영어 영문학과에 이 학생이 지원한다면 상위 3개 딱 고르면 323 이렇게 되죠. 그래서 8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제 영어 영문과라면 충분히 충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을 가지고 이 학생이 교차 지원으로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된다면 지금 수학 나형에서 2등급을 감산해야 되죠. 그래서 3등급에서 5등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수학을 넣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4, 2, 3, 9등급 해서 8등급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에서는 탈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에 이 3등급 합을 맞출 때 조금 유리한 조합으로 여러분들 지원에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경북대학교의 논술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지하고 있는 2019 대입 기본 사항은 저희가 준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대원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또 수준 내에서 반드시 출제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논술 AT 전형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출제 경향도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대체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조금 이슈가 되거나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대체로 유용한 주제들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인문학이라든가 사회과학과 관련된 그런 제시문들을 조금 발췌해서 이제 쓰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경북대 논술을 그 타대학 논술과 조금 비교해서 지금 이제 타대학 논술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수도권 대학에서 논술이 치러지고요. 지방대에서는 참 드물게 이제 논술 전형이 저희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타대학 논술 시험과 이제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나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 일단 문제수는 저희가 약술 논술이기 때문에 문항은 조금 더 많죠. 네, 수도권 논술은 이제 문항이 적은 대신에 분량이 조금 많고요. 저희는 단답형, 약술형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문항이 조금 이제 많다 보니까 채점의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조금 담보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항의 특징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논술 시험에 대한 준비 부담이 타대학보다는 비교적 준비가 수월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그런 평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저희 3년 동안의 이제 기출 문제의 경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요. 먼저 이제 글자 수에 대해서 한번 경북대 논술의 특징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논술 특징이 단답형이고 또 약술 논술이기 때문에 300자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없이 아니라 이제 300자 이내에서 조금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출 문제에서도 최고 글자 수가 많은 것은 220자 정도 저희가 이제 문제를 출제를 했었고 대부분 100자 내외로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 경우라고 이제 보이시지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출제되는 과목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문학이라든가 독서와 문법 같은 국어 교과, 그 다음에 또 사회 현실을 주로 이해하는데 또 유용한 주제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 교과들에서 제시문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생활과 윤리, 또 윤리와 사상, 법과 정치 이런 과목들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출제위원들이 이제 새로 구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해 논술 경향은 이렇다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지를 해드리는데 올해 2019 학년도 모의 논술 시험도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이제 논술 시험지를 받으셨죠.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논술 시험지와 답안지입니다. 굉장히 궁금하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지와 답지를 한번 보시면 100분 시험이고요. 수험생 유의사항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한 가지색 필기도구를 사용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험 번호는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수성 사인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칠을 하실 텐데 연필을 사용하시면 연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셨으면 이제 검은색 볼펜. 그래서 한 가지 색깔로 여러분들이 필기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푸시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문항을 자꾸 이렇게 고치고 또 수정하고 하다 보니 이제 연필을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많습니다.
주어진 답란에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인문계열 논술은 주어진 답란이 글자 수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제 표기가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란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다 보면 내용을 아니면 단어를 바꾸거나 수정하시는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연필로 작성하셨다면 지우개로 지우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볼펜을 작성하셨다면 그것을 뭐 두 줄을 끊거나 또 그 수정 테이프 사용해서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또 그것도 여의치않은 경우 교정보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정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지를 받아보시고 답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나는 이런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실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문제지를 활용해서 빈칸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답지하시면 안 되겠죠. 답지하시면 이 학생이 답을 적은 건지 연습을 해본 건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답은 정확하게 네모칸 안에 쓰시되 뭐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하시다 보면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답란을 조금 벗어나서 바로 밑칸에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글자 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채점을 하게 되고, 이 답안지 범위를 벗어나서 시험 답안지 한 기퉁에 여러분들이 답을 적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 대상으로 저희가 삼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이 여러분들이 이제 종료하고 나신 뒤에 문제지와 답지를 다시 제출을 하시고 이제 퇴실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매년 이제 논술 전형을 운영하면서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것을 받아요. 사교육 영향평가라는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북대가 치는 이 인문계열 논술 시험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수험 부담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다시 저희가 매년 이제 제 출제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인문계열 논술 시험에 대한 총평은 뭐 대체로 이와 같습니다. 요거는 현장에 계신 전문가이신 스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셨는데요. 대부분 국어교과, 사회교과 수업을 통해서 학습했던 주요 문학 작품이나 핵심 개념과 용어가 출제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도 학교 수업만 열심히 잘 들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총평을 일단 남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논술 특강이고 해설 특강이니까 오늘은 이거 이제 두 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작년 기출 문제 중에서는 3번 문제를 이제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기출문제 3번 이제 제시문이 이제 2개 있는 문항이에요. 그 중에 이제 가번을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고등학교 사회 또 생활과 윤리라는 이제 과목에서 그 교과서에서 인용되어 재구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다문화라든가 또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업에서도 많이 들으셨지만 사회교과서에서 주로 이제 자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제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제시문 가를 이제 조금 읽어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띄고 대체로 전체 맥락을 주요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뭐 문화 상대주의의 일반적인 입장, 그리고 이제 개별 문화 간 차이에 근거해서 그 문화 속의 개인들의 자유와 또 자율성이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내용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자, 한편 제시문 나는요. 자,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조금 중요하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문화의 차이라는 거는 자칫 개별 문화 속의 개인들을 좀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어떤 보편적 윤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문화적 차이는 수용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제시문 나의 이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제시문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경북대 논술은 이 제시문을 차근히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문제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3번 문항은 작년에 이제 만점 받은 학생은 완벽하게 쓴 학생은 이제 2명 정도였고요. 그런데 난이도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중간대가 많은 정교 분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서 비교적 적합한 문제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문항이 이제 저희가 제시문 2개가 나가고 그 다음에 소문항이 2개 내지 3개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먼저 소문항 3-1번을 한번 보시면 앞서 읽었던 그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의 차이를 지금 보기에 주어진
A의 개인의 자율성과 차이에 인정하고 요거를 연관해서 이제 서술을 하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이제 뭐 출제 의도는 그런 거죠. 이 우리 사회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서 다문화 현상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이 아까 보기에서 제시한 그 구절을 답안 내용에 포함되도록 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문화의 내적 가치에 대한 차이의 인정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율성이 의미를 획득한다는 것이고, 나는 개인의 자율성을 먼저 보장하는 경우에 내적 가치에 대한 차이의 인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요 답안에 적혀 있는 요 적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제시문 가나에서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던 그 단어와 문구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논술 시험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이 제시문을 잘 읽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을 보면 이런 보기를 또 하나 더 냈어요. 제시문 외에 이제 보기가 나오는데요. 보기의 내용이 히잡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아랫부분은 이제 명예살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빠르게 이제 스캔해서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히잡과 이 명예살인이 문화적 차이로 관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앞서 제시한 그 제시문을 참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서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그 히잡과 명예살인을 통해서 이 문화적 차이의 관용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출제위원들이 제시한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히잡은 구성원들의 인정과 개인의 자율성의 바탕을 두고 인정된 어떤 문화적 차이이기 때문에 관용될 수 있지만, 명예살인은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화적 차이이기 때문에 관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단 이제 예시 답변으로 저희가 이제 나가 있는데요. 이 답안에 대한 이제 채점 기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제 제시문 나에서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은 인정돼야 되지만 무조건적일 수는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또 문화적 차이를 관용할 수 있는 범위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때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요. 그 이제 히잡이라는 것이 다소 억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명예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관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서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 기준 다시 한번 보시면 차이를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그 3-2번 문항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차이를 서술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뭐 둘 다 모두 인정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둘 다 모두 인정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주장들은 약간 감점 요소가 있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1번, 2번 이제 문제를 보면서 경북대 인문 논술의 주요 특징들이 제시문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관련 있는 보기의 내용들을 해서 뭐 차이라든가 뭐 이해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묻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 이제 6번 문제 이제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참석하신 이제 우리 학생들은 지난 저희가 6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사실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결과를 다 공지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 이제 모의고사에 응시했던 학생들도 사실 인문 논술에 지원했던 학생들은 이 6번까지는 사실은 또 잘 끝까지 풀지 못했던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논술이 크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간 내에 이 문제들을 바쁘게 이게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번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원래 이 모의고사가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 등을 이제 제시한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조금 재구성되었고, 이 예술과 학문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이제 아랫부분에 루소, 또 오른쪽에 뒤편에 오른쪽에 하번에 보시면 칸트, 이런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 루소와 칸트의 사상을 통해서 이해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 여기 이제 네모 기억, 그 제시문 안에 보면 기억, 자연의 상태, 루소는 자연의 상태를 선호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기억에 자연의 상태의 줄이 딱 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루소는 뭐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유명한 말도 남겼잖아요. 그래서 예술과 학문이 사치를 목적으로 할 때 인간을 불성실하게 만들고 사회의 건전한 풍속도 해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루소의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자연의 상태라는 거는 제시문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왼쪽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방금 읽었던 그 문항에서 우리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상태란 유해한 예술과 지식에서 벗어나 무지, 순진함, 가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이제 정리해서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기술을 잘하게 되면 10점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고, 주요 개념이 빠졌을 때는 2점씩 감점하고, 또 논리적인 서술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2점씩 감점하고, 이런 체제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제시문에 답안의 대부분 내용이 다 들어있고, 조금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성만 하실 수 있으면 훌륭한 답안을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아랫부분에 이제 칸트에 관한 그 내용에서 니은이라고 내적 교육 이렇게 줄이 쳐져 있죠. 그래서 내적 교육에 관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앞서 루소의 사상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지요. 제시문이라는 거는 뭐 차이든지 같은 내용이든지 가나 두 가지 제시문이 주어졌으면 반드시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앞서 루소의 사상과 연관이 되어서 문명화, 사회화가 가져다 주는 이제 혼란을 조금 이제 문제 삼으면서 루소가 말한 자연의 상태를 옹호하지만 그런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한 내적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인 심성을 길러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칸트의 사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시문 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쓸모없는 지식의 오염에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덕과 정직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를 이제 적어 보실 수 있는 거죠. 이 내용도 왼쪽에서 보시는 제시문에서 거의 모든 문구라든가 중요한 단어, 핵심 용어들이 그대로 답안에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2번 내용입니다. 이제 소문항이 아까 하나 풀었고, 지금 이제 소문항이 하나 더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보기 문제를 하나 더 냅니다. 앞서 제시문 가나가 있었는데, 이제 보기가 하나 더 이제 제시가 되었어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이 개인의 사치를 넘어서 계급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브루디유의 사상을 음악의 관점으로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 가를 읽어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이제 눈에 띄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른쪽에 이제 다시 이제 빨갛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어놨는데요. 학문과 예술이 그 자신에게 양식이 되는 사치를 추구한다. 사치는 풍속을 해치고 인간을 불성실하게 만든다. 이런 내용도 나섰고요. 그 다음 음악에 관해서는 지적 과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은연중에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계급을 분리시키는 거요. 그 다음에 다른 집단의 문화에 대해서 혐오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계급적인 사회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시문 가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자, 답안은 이 제시문 가와 보기에서 각각 예술의 목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제 차이점을 이렇게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예술은 이렇게 되고, 이런 입장이 있고, 또 예술 처음에는 정직함, 사회 풍속과 인간의 정직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여기며, 또 지적 과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과 같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경우는 이제 40점이 여기서 이제 부여되는 것이고, 주요 개념이나 또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또 2점씩 감점이 되어서 채점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답안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셨어요. 자, 아마 이제 지금 이제 두 문항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보면서 이 채점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3-1번에는 2번, 3-2는 답이 3번 이렇게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서술형으로 그 문장을 이제 서술하다 보면 수험생들은 아마 이 평가의 공정성이나 주관성에 대해서 조금 혹시나 걱정을 하실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 문제 출제 단계에서부터 저희 교수님들만 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20여 명이 넘는 고등학교 현장에 그 전공 과목 선생님들께서 같이 참여를 하셔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하시고 저희가 출제를 하게 되는데, 최종 그 고교 선생님들에 의해서 교육과정 내 그 출제 범위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수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그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제 치르시게 되는데요. 채점을 하실 때도 한 학생의 답안을 교수님 한 분이 채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이 교차로 채점을 해서 그 점수가 여러분들의 점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가채점을 통해서 먼저 두 분의 평가 성향이라든가 또 기본 채점 기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서로 이제 맞추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본평가에서도 채점을 마치고 두 분 점수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또 조정평가라는 거를 대학 내부로 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 출제에서부터 채점까지 들으셨지만, 대학에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조금 안심하시고 논술에 대한 준비만 조금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참석하는 학생들 이제 먼저 한번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1, 2학년 학생들도 오늘 많이 왔어요. 경북대 논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는데, 아직 1, 2학년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독서 활동 조금 많이 하시고 책을 읽고 또 이해하고 또 요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조금 기른다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강점을 가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동안에 학업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관련되는 내용들을 독서 활동을 통해서 조금 탐구해보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저희가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행학습 역량평가라는 거를 저희가 교육부에 올려서 최종 확인을 받는 이제 그런 작업들도 저희가 다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북대학교 논술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 선행학습 역량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도 이제 조금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실 때 조금 참고할 만한 자료인데요. 자, 저희가 전년도 논술 시험을 치고 합격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이거 뭐 출구조사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시에 논술 전형을 쳤던 학생들에게 경북대 논술이 교육과정 범위 내에 출제가 되었나 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여러분들 지금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수시 합격생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그 학생은 수시 합격생이 제일 많죠. 처음에 그냥 막연하게 파란색 고3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논술이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가 잘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학부형들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요. 근데 막상 경북대 논술을 쳐봤던 학생들은 많은 부분이 92.1%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었다. 그 학생들이 일단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시험이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가? 경북대 논술을 치는 학생은 아마 수도권 대학에도 논술을 치고요. 준비를 이제 수능 준비를 좀 하는 학생들인데요. 합격생의 62.2%가 보통 이하로 대답했다는 거죠. 보통이다, 쉽다, 그리고 매우 쉬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이 설문도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고3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막연하게 높다, 난이도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학생이 막상 시험 치는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난이도가 생각보다 칠만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시험 경험이 있던 학생에게 우리 경북대학교 논술 시험에 대해서 아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되었나. 사실 저희가 이런 논술 특강도 제공해드리고 입시 설명회도 가고
지금 이제 이 만든 영상을 제가 이제 또 계속 제공을 해드리겠죠. 뭐 기출 문제도 공개하고 어떤 학생들은 또 학원도 갔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보충 수업도 있었고 한데 우리 경북대 논술에 합격한 학생들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모의 논술고사였다. 네, 62.1%가 모의 논술고사가 도움이 됐다고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논술 가이드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논술 가이드북 기출 문제가 다 실려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뭐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참고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학원. 학원이라고 대답한 분은 누가 제일 많아요?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이 제일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지금 빨간색 학수시 합격생들은 1,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은 아까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우리 이제 매년 구성되는 출제위원들께서 올해 시험 경향과 난이도, 수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모의 논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원래 논술 전형을 준비하신다면 모의 논술은 꼭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작년에 이제 모의 논술 이제 지원했던 이제 결과예요. 그래서 뭐 지원율이 인문 사회 계열도 24.5대 1 정도 이제 지원율을 이렇게 가지게 되고, 실제로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아마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않은 학생은 안 왔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또 수능에 대박난 학생도 물론 안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험에 실제로 응시한 학생들만 보자면 한 10대 1의 경쟁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뭐 경북대 논술은 28대 1을 상회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한 10대 1 해볼 만하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모집 단위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죠.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과에서 논술 경쟁률이 얼마인가 하는 거는 한번 보셨으면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계열별로 상위 경쟁률을 보면요, 심리학과, 신문방송학과 60대 1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또 수능 최저 통과율도 뭐 만만치 않고요.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35대 1이 넘는 이제 경쟁률을 이 자연계열이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술을 대비하실 때 오늘 1, 2학년 학생이나 지금 3학년 학생도 한번 이제 대비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학교 수업만으로 경북대 논술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냐 하는 고민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술 전형에 지금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교육과정 또 교과서와 관련되어서 익숙한 주제들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제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제시문들도 뭐 대부분 교과서에서 지금 발췌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답안 분량도 뭐 최대 300자 그러지만 300자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220자가 최대 글자인데요.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이제 서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대체로 수능 시험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데, 그래서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고 또 기출 문제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실 수도 있고, 모의 논술로 여러분들이 유형을 조금 분석하고 점검을 해보시고 그러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논술 유형에 따른 대비 방법을 한번 보시면 이 답안의 분량이 단답형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여러분들 수능 시험 같이 또 내신을 준비하는 것처럼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약술형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권 대학의 분량이 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서론, 본론, 결론의 체제를 갖추어서 글쓰기 형태를 통글 형태를 잘 갖추어야 되겠지만, 사실 약술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제시문에서 핵심 용어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이런 답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차이점을 기술하라는 것이냐, 그 내용을 찾아 쓰라고 하는 것이냐, 뭐 그거에 대한 뭐 유사한 점을 찾는 것이냐,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서술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문제 이해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죠. 자, 논술은 뭐 여러분들이 뭐 수도권 대학을 준비를 하나 뭐 논술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형태가 뭐 분석이나 요약형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시문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읽고 독해하는 연습이 필요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인 사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어떤 주제들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하는 이제 그런 문항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수업뿐만 아니라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되고 배경 지식이 먼저 조금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문제점을 파악해보는 그런 연습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이 이제 논리적인 추론형 이런 거죠. 그래서 글의 제시문을 전제로 해서 숨겨진 전제라든가 뭐 결론 요거를 조금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연습, 요 글쓰기가 조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및 대안 제시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고 서술하는 연습도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문제 유형별 대비법은 뭐 인문학 유형이나 사회과학 유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요즘 뭐 사회과학 유형 우리 시험에도 보면 뭐 한국지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도 이제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제시가 되었을 텐데, 최근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떤 학생이든 어떤 전공으로 지원하든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필요하죠. 그래서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하거나 또 수치를 통해서 그거를 읽는다라든가 그래프를 이해하는, 해석하는 이제 그런 연습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뭐 경북대 논술만을 위해서 별도로 여러분들이 학원 가서 이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막 다녀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평소에 요즘 이제 사회 교과 수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하는 내용 수업들을 많이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논술 시험 대비에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저희 그 입학 홈페이지에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라는 거는 2018학년도 전년도 기출 문제에 대해서 또 논술 전형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내용들을 다 실어 놓은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전에 몇 해 전까지 기출 문제를 싹 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그 입시 도우미 안에 논술에 가시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출 문제를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2011학년도까지 가서 뭐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AAT라는 이름을 쓴 게 아마 2012년 정도 이렇게 왔는데요. 그 사이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조금 문제의 난이도도 조금 지금보다는 더 높았던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 저희가 한 2, 3년 정도 내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대학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한 최근 3년간의 경향을 보시면 경북대 논술의 흐름이라든가 출제 경향 등을 아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학과 우리가 조금 관심 있는 학과들 교차 지원 가능 학과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그 문과 학생들은 당연히 뭐 인문 논술을 이제 치시는데 저희가 이제 수시 지원을 하는 경향을 보면 문과 학생도 자연 계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지원에. 아무래도 자연 계열이 취업이 조금 더 잘 되고 학생들이 이제 교차 지원되는 학과가 어딨나 하고 이렇게 한번 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교차 지원이 허용되는 학과가 이제 바로 위에 보이시는 부분이잖아요. 간호학과, 또 농생대의 산림과학 조경학부, 생활과학대의 아동학부 의료학과, 또 컴퓨터학부인데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전공이라는 데가 있어요. 경영학과 조금 접목해서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이런 학과들이 이제 교차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문학생과 이제 자연학생들이 얼마나 들어오나 여러분들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인문계열 지원자들도 꽤 많이 들어온다. 그죠? 이 학생들은 아마 수학 나아형에서 2등급을 감산하고 그런 조금 불이익을 감수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인데 이제 이렇게 15명이나 학생들이 32명 중에 합격자가 있다라는 거고요. 산림과학 조경학부나 특이하게 아동학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과 학생이 들어오죠. 아동학부라는 데는 성격 자체가 지금 생활과학대학이라서 그 자연계열에 속해 있긴 하지만 안에서 실제로 교육과정 내용은 뭐 교육과 관련되는 아동교육과 또 심리라든가 가족학 이렇게 많이 연관이 되어서 문과 학생들이 대부분 조금 선호하게 되는 그런 과목들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부 같은 경우는 문과학생 지원이 많고 문과학생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컴퓨터학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이 문과 학생들에게 열려 있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 저희가 이제 그 원서 접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은 그 교차 지원 학과에서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을 이제 숫자를 배정을 얼마나 하시나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물으시거든요. 20명을 뽑으면 문과 10명, 이과 10명 이렇게 이제 배정해서 뽑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도 자신에게 유리한 인문계열 시험을 문과 학생도 인문계열 시험을 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경북대의 장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려운 그 자연계열 시험을 쳐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고 들어오는데 두 가지 다른 시험을 치다 보니 아마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저희는 표준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유불리가 없도록 저희가 이제 성적을 산출해서 이제 순위대로 저희가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나중에 조금 이따 성적을 보여주실 텐데요. 어쨌든 자기 계열에서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문과에서 순위가 어떠냐, 이 학생은 자연계열 시험에서 순위가 어떠냐라는 것이 최종 저희가 합격자를 가리는데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입학자 성적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제 왼쪽에서 이제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지금 원래 이제 모집 인원이에요. 작년과 크게 변동이 없이 전체적으로 31명만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평균 등급을 보시면 대체로 논술이라는 것이 내신에 조금 불리함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은 다 뭐 한 25대 1 가까이 내외로 이렇게 형성이 되지만 실질 경쟁률이라는 거는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끼리만의 경쟁을 본다면 한 3분의 1 수준까지 가는 학과도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 점수가 문헌정보학과 보이나요? 심리학과 보이시나요? 그죠? 여기 보이고 있는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논술 점수가 형성되는 데가 보니까 심리학과, 또 신문방송학과 300점이 넘죠. 그죠? 네, 300점이 넘 304점, 또 309점, 요것이 논술 평균 성적입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보니까 이 두 과는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경쟁률 자체가 60대 1이 넘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논술로 선발하는 인원이 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학과고, 이런 학과에 논술로 뚫고 들어가려면 수능 최저 기준 8을 이제 기본적으로 통과하는데 논술 성적이 다소 좋아야, 굉장히 우수해야 아마 선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나 통상학과, 경제나 경영학부, 경제통상학부,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 아까 심리나 문헌정보보다는 점수가 조금 더 낮게 평균 점수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좀 많아요. 45명, 40명까지 이제 선발을 하는데요. 이 점수를 너무 이렇게 산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심리학과 문헌정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8을 통과해야 되는 학생이고요. 여기 경상대학의 두 학과는 수능 최저 기준을 6을 통과해야 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일단 더 어렵다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논술 성적은 심리나 신방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최저 기준이 굉장히 관건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영학부의 실질 경쟁률 보이시나요? 3.8대 1. 3명 중에 나중에 이렇게 만약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추합까지 이렇게 내려간다면 수능 최저 기준 통과하고 논술 시험 쳤으면 가능성이 있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이제 낮아졌습니다. 이런 점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산림과학 조경학부 여기 이제 같은 경우에도 자연, 인문 이렇게 이제 점수가 따로 이렇게 내놨죠. 그래서 이렇게 내놓은 거는 이제 자연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성적이 어느 정도 되고 인문 시험을 치고 들어온 학생들은 어느 정도 되냐 이제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뭐 두 학생 모두 크게 유불리 없도록 저희가 표준화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로 인문 시험 자체가 조금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교차 지원 학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치는 그 계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범대 같은 경우도 연교과가 이제 300점이 조금 넘고요. 다른 학과들은 이제 점수가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낮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불어교육 전공 같은 경우에 아마 205점. 불어교육이 지금 가장 낮은 점수인가요? 그렇죠. 저희 논술 평균 점수 저희가 고지한 내용 중에는 아마 불어교육이 가장 낮을 것 같아요. 예, 지금 2명 뽑는데 실질 경쟁률도 2대1이 되지 않습니다. 논술 수능 최저 기준만 통과했으면 합격이 가능한. 예, 왜냐하면 이 사범대 자체가 수능 최저 기준이 6이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현역 고3 학생들이 이 수능 최저 기준 6을 통과한다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벽이어서 이런 이제 결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모집 단위마다 입학자 성적 결과도 조금 참고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과 여기서 보시면 행정학부도 눈에 이제 보이실 거고요. 인문사회 자율 전공도 아까 제가 수능 최저 기준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1학년 때 전공 없이 이제 들어와서 다양한 과목들을 들어보고 2학년 올라가면서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인문사회 자율 전공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고 아동이나 의료학과 같은 경우에 인문학생만 성적이 나와 있는 것은 인문학생만 합격자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과 비교해서 인문계열 학생들도 논술 시험에 조금 자신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교차 지원으로 이런 학과도 뚫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학정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1, 2학년 학생들도 오는데요. 지금 대학의 입학정보 홈페이지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 일일이 뭐 그 대학에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 조금 참석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저희 경북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도 들어오시면 입시 도우미에 보시면 논술 가이드북이 해마다 이제 공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전년도 기출 문제 등을 여러분들이 상세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한 출제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하고 이 문제를 낸 출제 의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출제위원들의 관심이라든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훌륭하게 여러분들이 자습하실 수 있는 그런 학습거리가 충분히 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의고사 문제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올해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만큼은 꼭 한번 푸시고 이제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능 시험 치고 저희가 한 8일 정도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부터 이제 논술 전형에 준비하려면 제가 지금부터 막 논술을 시험 풀고 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막 이렇게도 이제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린 내용은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수능 최저 기준 통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합격의 결과로 가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능 점수를 계속 유지하고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유지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이후에 여러분들 아마 수능 치고 이제 가채점 하게 되면 경북대학교에 논술을 치러 갈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시험 준비라는 것이 뭐 얼마만한 집중력을 가지고 내가 준비하느냐 시간이 결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집중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집중력 있게 준비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논술 특강을 이제 준비를 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만큼 저희들도 논술 전형을 통해서 좋은 문제를 저희가 출제를 하고 또 좋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또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보람의 결과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경북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